사주면 잘 가는 자, 사주를 좀 봐주는 게 좋아요. 봐주는 게 좋은데 사주를 많이 보다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희한하게 사람들 사주가 한 가지 오행이 편중이 돼 있어. 넌 왜 이렇게 수가 많아? 너는 다 토야.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 식상생재 이런 거 말 못하잖아. 뭔 말인지 알죠? 식상생재, 개생관, 관인상생 막 이런 걸로 봐줘야 되는데 오행이 확 판정돼 버리면 얘가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통번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주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오행으로 한두 가지 오행이 편중되더라. 이럴 때는 이건 뭐야?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인 거죠. 그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자일주인데 개해에 또 병진에 무자에 이렇게 막 이거 뭐야? 이거 다 수잖아. 이거 다 수잖아. 수잖아.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 관다신약이네. 이렇게 해요. 이게 다 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화한테 수는 다 관이잖아. 수국화하니까 나라는 일간을 극하니까. 그럼 관이 왜 이렇게 많아? 수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럴 때 진토는요, 얘도 수대요. 이럴 때 진토는. 그래서 이 진술충리가 변화무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밭인데 축토가 있다 그러면 걔가 갑자기 금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 이게 수인데 여기서 이제 이 진토는 사실 이 수를 넘치게 하지 않은 어떤 안전장치의 그런 역할도 해요. 왜냐면은 삼합의 마무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토가 월지에 있으면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막 넘쳐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가요. 그렇지만 뭐야? 이 사람의 개운법 언제 운이 좋아져요? 라고 할 때 운이 좋아지는 시점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판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오행으로 편중됐다는 건 그 기운이 너무 왕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그것이 해결될 때 대발하는 거예요. 대발. 폭발적으로 운이 상승한다. 이런 말이 돼요. 이걸 해결할 때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건데 굉장히 많아요. 사주 보다 보면 다 토야. 막. 어떤 사람이 다 화야.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목이 5개야. 막. 별이 5개. 목이 5개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세운에서 오든 대운에서 오든 하다못해 월운에서라도 올 때 그때 이 영향력을 확실하게 쓰는 거예요. 목에 대한 영향력. 목이 5개라고 지울 수는 없잖아요. 목이 5개면 그 왕한 그 목들이 하나에 집중될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일간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을 포함하지 않고 화가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게 다 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가 만약에 그 수가 일간까지 포함했다 그러면 비겁다자죠. 비겁다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관다지만 일간까지 포함하면 비겁다겠죠. 근데 어쨌든 이 목이라는 글자가 왕한데 일간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이럴 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어떤 운적인 상승 효과로 쓰느냐라고 봤을 때는 2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 목을 설하자. 목을 설하자. 설.
설이 뭐냐? 설이 뭐냐면요. 우리가 목생화 하죠. 선생님들 목생화 하잖아. 그러면은 이 목이 화를 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화설, 목. 양글 썼다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화가 목을 설했다. 예를 들어서 모닥불을 지피고 있어. 내가 모닥불을 지피고 있는데 거기다가 땔감을 계속 넣어야지 그 화가 화가 이렇게 계속 타오를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페치카 같은 거에다가 막 이렇게 땔감 넣어야지 얘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그 땔감 입장에서는 내가 땔감이야. 땔감 입장에서는 내가 화를 생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땔감이 아닌 모닥불의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설한 거거든요. 그게 설이에요. 끌어당겨서 쓰는 거. 땔감을 이용해서 내가 타오르겠다는 거. 걔를 이용하는 거. 그게 설이거든요. 빼준다라는 의미로. 그쵸? 빼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역할설. 세다. 흘러나온다. 세다. 뺏어오다. 그러니까 목이 5개인데 어떤 사람이 6개야.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설하자. 그 에너지를 좀 빼내자. 그러면은 화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화가 딱 들어왔어. 대운에서. 그러면 확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운명의 어떤 흐름을 전환시킬 수도 있고 발복시킬 수도 있고 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설의 개념이에요. 또는 극을 해가지고 극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빼낸다. 극을 하는 거는 어떤 걸로 극을 할 수 있냐면 목이 무성하다는 거는 우리가 물상으로 봤을 때 한여름에 이렇게 나가면 막 가지가 너무너무 무성해서 막 서로 엉키고 막 보기 안 좋잖아요. 그때 아저씨들이 출동해가지고 가지치기를 막 하죠. 그게 금이야. 그러면 목의 입장에서는 관이죠. 관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토도 가능하겠죠. 토라는 거는 뭐야? 재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기겁이 재를 같이 극하는 것도 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왕한 오행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이 들어왔을 때 갑인일주가 병자년을 만났다. 또는 갑인일주가 정해년을 만났다. 그러면 뭔가 생설이 딱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다. 그게 운을 보는 이제 기본 방향이죠. 뭐 5개씩 안 되더라도 우리 해선생처럼 을묘가 이렇게 완화를 그렸다 그러면 그 을묘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이상은 되고 괜찮은 거. 다 개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는 거고.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설하고 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러 와줘야 돼요. 뭐 그게 운에서 와줘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운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살고 싶으면은요 방법은 있어요. 산에 들어가면 돼. 머리를 밀어. 안 밀었어. 근데 그 극하거나 이제 설하거나 이런 게 엄청 단단하게 와야지 그것도 작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이제 그냥 오행이 다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오행이 다 있으면 상당히 평범해요.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행이 편중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오행이 다 있는 사람도 상당히 드물어요. 뭐 3개만 있고. 저는 2개만 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통관을 할 때, 아, 이 사람이 좋아지려면 언제 좋아질까? 그 왕한 오행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좋아지는 거예요. 드디어 때를 만났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화가 5개야. 자꾸 5개. 화가 5개야. 그러면은 얘도 또 설하든지 그걸 해서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화를 설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토잖아요. 화생토, 토설화. 이게 토설화잖아요. 이거 원래 토였잖아요. 그런데 화를 설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화가 왕하면 토가 오면 상당히 안정돼요. 화가 5개나 있는데 토가 하나 정도 온다고 해서 그 작용이 다른. 근데 토가 지지든 천간이든 하나씩 근거할 수는 있을 때 그게 지지에서 오면 굉장히 힘이 세지고 또는 지지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천간으로 오면 굉장히 힘이 세지는 거예요. 힘을 받을 때. 그러니까 막 5개씩 없어도 위아래로 1개씩만 있어도 이건 힘이 좋은 거예요. 근이 확실한 거니까. 투간한 거니까. 자, 어떤 사람이 써도 돼? 어떤 사람이 병호 일주야. 병호 일주야. 그다가 정묘월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혜선쌤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화가 하나, 둘, 3개가 있긴 있지만 이게 목생화 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목생화까지 돼가지고 화기운이 굉장히 세요. 그쵸? 그러니까 화가 센데 목이 또 생조까지 했으니까 화가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생토 하잖아요. 화생토에서 여기 이렇게 기토가 갖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토가 부족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 운에서 임술대운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 이게 기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딱 토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토가 강해졌네요. 도와주고 있잖아요, 얘가. 조토라는 게 좀 흠이긴 한데 이게 습토면 좀 더 낫겠죠. 내년 같은 때 습토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무성한 사람이 토 기운으로 설하면 화생토로 설해가면 안정된다. 뭔가 이렇게 확실한 직업성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거나 뭐 근거지가 확실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화가 막 치열한데 극을 받아서 수국화해가지고 수국화하면은 이제 그 산불 났는데 이게 좀 막 끄는 거잖아요. 헬리콥터 막 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수국하고 참 그 전에 이 아까 얘기한 이거는 그 습토가 좋다. 살아할 때 습토가 좋다. 습토는 진토 아니면 축토, 청각으로는 기토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토 이게 토가 되게 많은데 간목이 왔어도 밑에 또 화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얘가 그쵸. 간목이 화에 의해서 설됐죠. 이미 없는 건 거죠. 이렇게 설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목이. 오히려 그래서 작용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아플구나. 난 아니지만 어쨌든 안쓰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너 감정이 내 것도 아니어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거 경험할걸요? 타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이대훈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어떤 사람이 안 맞는데? 어떤 사람이 수술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됐어. 사람이 과토 토가 6개야. 진짜 그저께 6개인 사람 봤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되게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임신을 했는데 걔가 무술년에 애들이 낳았거든요. 무술년에 낳았어. 그런데 이제 아기가 나올 딸이라고 하는데 기미달이야. 게다가 날짜를 봤더니 정미야. 그런데 다행히 계묘시에 태어나더라고요. 저거 신경 써 저거 알고 했으면 애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진짜 인공을 제왕절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동찬쌤이 자기 사촌형 애 태어났는데 왜 그날 그 시간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시간에 낳냐고 막 뭐랄까. 사촌형은 황당한 거야. 나도 나름 시간 잘 맞춰서 낳은 건데 그러니까 그 형이 말하는 시간은 의사 시간, 자기가 여유가 되는 시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왕절개를 했는데 왜 네가 뭔데 난리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먼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대운이 되게 잘 흘러가는 거 같은데 되게 편조되긴 하지만 엄청 설하고 극하고 이렇게 잘 그런 거 맞아. 완전히 편중돼 있는. 이것도 편중돼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문으로는 되게 잘 흘러가는. 잘 흘러갔고 얘가 살렸네. 이 신금이 완전 열일하네. 근데 이게 지금 신금이 어느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게 조상궁에 있잖아요. 조상떡이 있다는 거죠. 할머니 덕이 있다거나. 나라에 그러니까 조상떡이라는 게 뭐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윗대에서 뭔가 나한테 좋은 기운을 물려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덕을 베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토생금. 선생님 저는 그러면 기운이 목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기운으로 보자면? 기운으로 보자면 금이 강한 거지. 금이 강한 거야? 금이 목을 극하는.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니까 아까 들었을 때 배웠잖아요. 예쁘다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블라우스가 잘 어울리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토가 5개네. 그쵸?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개운법이 뭐냐? 개운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좋은 운을 본다는 거는 얘를 설하는 거, 토를 설하는 건 금이잖아요. 금설 토잖아. 토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화나 뭐 목이나 뭐 그런 것들만 해도 자기가 뭘 나서서 하는데 토들은 자기가 나서서 못해요. 진짜 남인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토왕자들 또는 토일간들은 상당히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고집 세진 않아요? 고집도 세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밸런스 또는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토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관리, 중간 관리, 중앙 관리, 관리직 뭐 이런 거. 중앙 관리가 뭐예요? 사람들 HR이나 아니면 또는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무토일간이 제일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무토일간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무토일간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토라는 거는 상당히 뭔가 활용을 해야만 값어치를 드러내는 거죠. 토가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지 않거나 토를 파서 금을 캐내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금을 캐내겠다라는 금의 역할 또는 나무를 심겠다라는 나무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개념으로 보면 토설금으로 얘를 토기를 설하는 거가 되는 것이고 목이라는 거는 극하는 거죠. 목극토해서.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설하거나 극해서 써라.
한 가지 오행이 편중될 때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모근이 여기 목이 하나 있죠. 목이 여기 뜰 때 가불목으로 여기 목이 하나 있긴 하지만 대운에서 와줘야겠죠. 가불목이 뜰 때 또는 금이 뭐 여기 이렇게 경신대운으로 와주면 완전 짱이지. 설 해줄 때 그럴 때 운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한 개념에서 어떤 시험운이나 학교운이나 취직운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월운으로라도 들어올 때 이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사주는요, 이거 명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명리의 꽃은 통변이에요. 우리가 맨날 얘기해요. 명리의 꽃은 통변이지. 맨날 배웠는데 통변이 안 돼. 그럼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통변을 잘하려면 자꾸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봐줘야 돼요. 사람들 거를. 틀리면 틀린 대로. 그래서 봐주다가 봐주다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 깨닫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 너 좋았지. 맞아. 그럼 그게 맞는 것이고. 이때 힘들었냐? 그럼 그때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내 방법이 뭔가 틀린 거니까. 없는 글자가 오긴 와야 되는 거네. 대운에서 일단. 없는 글자가 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한 개념도 봐야 돼요. 무조건 없는 글자가 왔다 그래서 다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그 글자가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글자가 왔는데 갑자기 그 없는 글자가 편인이에요. 근데 편인이 내 식상을 극하고 있어. 식신을 극하고 있어. 그럼 그게 이제 편인 도식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없는 글자가 오는 게 근데 없는 글자가 와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통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친구를 만날 때 그냥 치식겁절하게 하면 봐줄게 막 이런 경우는 지금 지금 목이나 관이 되게 많잖아요. 평감 이렇게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대운에 있으면 어쨌든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힘들죠. 게다가 내가 중요하게 쓰고 있는 상관이라는 글자를 또 잡아먹었네요. 지금 여기에 원국에서 이렇게 을경을 합을 하고 있지만 을목이 실체화된 거예요. 대운에서. 그래서 이걸 합을 하는데 다행히 킥신이 여기 있네. 다행히 못 봤어. 다행히 킥신이 있으니까 이 역할이 살아나겠네. 괜찮네요. 내가 미토는 이제 이 목기운하고 합을 했고 용이하고 충미충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읽어내셔야 돼요. 충미충은 이게 어쨌든 자식하고 이렇게 좀 충이 있다고 봐야 되나? 근데 그거는 그러면 금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 있죠. 금이 5개야. 금이 많으면 이것도 설하거나 아니면 극을 해서 쓴다. 그러면 자 퀴즈. 금을 설하는 글자는 뭘까요? 금을 설하는 글자는 수 맞았어. 딩동댕. 왜냐면 금 입장에선 생이죠. 그런데 얘 입장에선 이 기운을 빼내가는 거죠. 금이 왕할 때 수가 들어오면 그 기운 빼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과 보겠네요. 합격하겠네요. 일 잘 되시겠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극하는 건 뭐예요? 화죠. 화극금. 화극금의 개념은 뭐냐면 금한테 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금이 많은데 금이 할 일이 없어. 화가 없으면. 왜냐면 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갑, 을, 병, 정, 무기, 경, 신 이렇게 가는데 금이 뭐해? 얘네들을 다 받아가지고 특히 얘네들을 받아가지고 분별해서 탁탁탁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수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의 역할은 화를 포장하고 화를 분별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화를. 그런데 화가 들어왔다는 거는 금이 막 놀고 있는데 너 이제 너 역할, 너의 가치가 드러날 때가 됐어. 너 여기 삼성전자의 그 여기 개발 사업부에 와가지고 반도체 개발해 막 이런 거지. 물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금한테 화가 들어왔다는 건 일이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화극금으로 금을 조절한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을 볼 때 아까 토를 볼 때는 목으로 목극토를 했는지 화로 설했는지 보라 그랬잖아요. 토를 볼 때는. 그러면 반대로 금을 볼 때는 반대로가 아니라 금을 볼 때는 이렇게 금의 화에 할 일이 화들이 주어져서 금의 역할이 생겼는지 금생수로 그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보시면 좋겠죠. 그 두 가지. 그게 금이 편중됐을 때 통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가 5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바로 다음날 만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동영상을 봤거나 어떤 책을 봤어. 명리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음날 내담자로 와. 놀라는 거지. 인기가 있나? 그러니까. 수가 왕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개해 연애 막 임자월에 막 임자월 없나? 개해 임자 또 막 임자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너무 극단적이니까. 이렇게 수가 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를 설하는 건 뭐가 될까요? 수를 설하는 글자는 어떤 오행인가요? 목이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수가 막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봄철에 막 개울이 흐르는데 금방 그 개울물이 말랐어. 비가 왔었는데 왜 개울에 물이 이렇게 없지? 그거는 수들이 다 빨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수가 아니라 나무들이 개울물을 쫙쫙 특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수기를 많이 필요로 해요. 나무들이 그 생명하는 것들은 정말 물의 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수생목이에요. 그래서 묘월 같은 때, 3월 같은 때 가면 되게 물이 부족한 걸 느낀대요. 개울물이 확 줄어있는 걸. 그리고 가을에 가보면 맑은 물이 흐르고 있대. 이제 그 목들이 이렇게 한번 삼켰다가 뱉어낸 그 물들이 되게 맑은 물이 가을쯤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보긴 했지만 자, 이렇게 수가 왕할 때는 목으로 끌어당겨서 이 수를 활용해야 된다. 설이라는 건 그야말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수가 왕할 때 그러면 또 얘를 극을 해서 토로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완전 수로만 이렇게 막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토로 제방을 쌓는다 그래요. 제방을 쌓아서 이거를 댐으로 막는다라는 뜻도 돼요. 물론 모든 토가 다 똑같이 제방을 쌓아주지는 못하겠죠. 특히 제방을 잘 쌓는 토가 있어요. 천간에는 무토가 제방을 잘 쌓는 토고 지지로는 술토가 제방으로는 최고예요. 그래서 수가 왕한데 내가 천간에 무토만 하나 덜렁 있거나
지지에 술토만 덜렁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러면 운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또 와줬을 때 제 방은 확실히 쌓겠죠. 그러면 이거는 100% 돈 됩니다 하는데요. 왕한 수를 토로 막았을 때는 그냥 딱 한마디 해주면 돼요. 이때 돈 되는데 가장 큰 돈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수생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에너지를 목으로서 끌어다가 쓰는 거니까 수가 왕한 사람이 젊어서 목대운으로 안 가면 참 힘들어요. 그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 능력치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수생목이거든요. 화가 오는 건 별로. 여기요? 수국화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수가 화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설의 작용, 극제의 작용으로는 지금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칩성적인 걸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나쁘지는 않죠. 어떻게 어느 위치에 오느냐도 또 중요하겠죠. 원국이 또 어떻게 생겼느냐도 중요한 거고. 수가 만약에 일간일 때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건 일간이 아닐 경우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수가 일간일 때 만약에 화가 오면 재성이 오는 거죠. 그것도 꽤 긍정적이죠. 수 입장에서 재성이 오는 거니까. 내가 재성이라는 건 내가 다루는 거니까.